한 독일인 신비주의자가 명상 중에 본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중국인이 한반도로 밀려옵니다. 도망치듯 쏟아지듯.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집니다. 북쪽으로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의 예언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밉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쪽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35년간 지정학적 흐름을 예언해온 마르쿠스 라이너. 그가 본 한반도의 미래,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르쿠스 라이너, 독일 출신의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깊은 명상 수련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운명을 들여다봐 왔습니다.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의 예언들은 지정학적 흐름과 맞물려 있고 여러 차례 현실과 놀라운 일치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를 현대의 예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라이너가 한반도에 대해 남긴 말 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3일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계절의 지도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계절이 있어야 한 해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네 번째 계절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세계절이 지나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라이너는 이 지도자의 임기가 3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탄핵일 수도, 건강 문제일 수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이너는 이를 왕관의 선로에서 벗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정된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라이너는 이 시점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히 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품고 있던 신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 언론에 대한 기대, 사회 질서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오래된 건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둥 하나에 금이 가면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벽으로, 천장으로, 기초로 퍼져나가면 어느 순간 건물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라이너가 본 올해 3월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마침내 표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 그런데 라이너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혼란의 틈을 타고 대륙에서 거대한 인파가 밀려온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0명이 되는 물결. 그들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지지만 북쪽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라이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천둥이 울린다. 천둥이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들은 놀라 하늘로 흩어지고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3월, 한반도에 울리는 천둥.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내부가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거대한 인파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탈출합니다. 라이너는 그 규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명이 떠나면 10명이 따릅니다. 10명이 움직이면 1000명이 합류합니다. 1000명이 달리면 10,000명이 쏟아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렬.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북쪽에는 또 다른 닫힌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북쪽을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잠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낯선 땅을 향해 걷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이 라이너가 본 가까운 미래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위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탈출의 물결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떠나온 곳에 있습니다. 대륙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것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압력이 마침내 터지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라이너는 오래전부터 중국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가 본 것은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부유한 도시와 가난한 농촌 사이에 벌어진 간극,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켜켜이 쌓인 오래된 원망, 간극주의, 이를 공슬복 피포기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수십 년간 강력한 통제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압력솥을 떠올려 보십시오. 뚜껑은 굳게 닫혀 있고 겉으로는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증기가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압력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이너가 본 중국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불씨가 날아듭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혼란 소식이 국경을 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우회 접속을 통해, 비공개 대화방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갑니다. 철저히 막아놓은 정보의 장벽을 뚫고 소식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국이 저 지경이라면 우리는 어떤가? 이 질문은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 처음에는 조그만 파문만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한국의 혼란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억눌려 왔던 의문들이 고개를 듭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불만들이 속삭임이 되어 퍼집니다. 라이너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압력솥의 뚜껑이 열린다.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됩니다. 통제의 소나기가 느슨해지는 순간 막아두었던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마치 둑이 무너지면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시작된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집니다.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이것이 라이너가 본 대륙의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작은 균열이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의 진원지가 됩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한국에서 시작된 파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너는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한국의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동해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금도 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라이너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동해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펼쳐진 그 바다, 그 아래 어둠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이 아니다. 은도 아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것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미래를 움직일 자원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우리 눈앞에 바다 밑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라이너는 이 발견이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비추듯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 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수백만 난민이 밀려오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봐야 합니다. 한 나라의 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경제는 휘청거리고 사회는 한계에 몰립니다. 바로 그 순간 동해의 보물이 열립니다. 이것이 경제적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다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밀려드는 물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라이너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원과 함께 다른 것도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역사의 조각들입니다. 바다 밑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잊혀진 진실들, 감춰져 왔던 이야기들, 누군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들. 이 발견은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역사책에 적힌 것과 다른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한국, 일본, 러시아. 이 세 나라 사이에 얽힌 오래된 비밀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원의 발견은 경제를 바꿉니다. 하지만 진실의 발견은 역사를 바꿉니다. 라이너가 본 동해의 비밀은 단순한 물질적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이너는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뒤바뀌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나라들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힘이 떠오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용이 힘을 잃는 시대. 그 속에서 호랑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라이너의 예언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일본을 해라고 불렀습니다. 떠오르는 해의 나라. 수백 년간 아시아를 비추던 빛이었습니다. 중국은 용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거대한 존재, 대륙을 호령하며 위험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라이너가 본 미래에서는 이 두 거인이 흔들립니다. 해가 빛을 잃어갑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기술과 경제의 힘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균열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예전의 위용을 잃어갑니다. 자연재해가 잇따릅니다. 기후의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태풍,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이 거인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도 벅찬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한국을 향합니다. 한때 작다고 여겨졌던 호랑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나라. 그 한국이 이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됩니다. 배우던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호랑이가 해와 용을 돌보는 시대가 열립니다. 라이너는 또 다른 변화를 보았습니다. 70년간 이어진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갈라놓은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총구를 겨누던 긴장이 풀어집니다. 적대의 시간이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라이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쇠는 녹슬고 무기는 꽃이 된다. 철조망이 걷히고 총과 탱크가 쓸모를 잃어갑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자라납니다. 갈라졌던 땅 위로 사람들이 오갑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라이너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됨은 기쁨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70년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이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마주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며 새로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라이너는 말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기쁨의 아침이 밝기 전에 고통의 밤을 견뎌야 한다고. 통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진통을 지나면 한반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된 힘으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너의 예언에는 아직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시간. 3일 동안 계속되는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이너의 예언 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면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별들이 떨어진다. 우리가 하늘에 띄워 올린 것들. 위성, 통신망, 디지털 세계를 떠받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어느 날 빛을 잃고 추락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화면이 꺼집니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편리함이 사라집니다. 정보의 바다라 불리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합니다. 도시의 불이 꺼집니다. 교통이 멈춥니다. 은행도, 병원도, 모든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기대어 살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라이너는 이 어둠이 3일간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은 3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3년처럼 길고 무겁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늘어진 듯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이 사람들을 지탱할까요?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빠른 정보도 아닙니다. 라이너는 말했습니다. 오직 오래된 지혜만이 살아남는 도구가 된다고. 조상들이 전해준 것들, 손으로 하는 일, 땅을 읽는 법, 이웃과 함께하는 힘, 화면 없이도 전해지던 이야기들. 디지털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시 소중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는 시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순간. 그러나 라이너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그림자일 뿐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숙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흐름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집니다. 라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두려움 앞에서 희망을 선택하는 것,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불안이 아닌 지혜로운 성찰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